이 배터리 소송이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기는 기업이 막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냐? 시작함에 앞서서 서적 증정 이벤트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기회손실 제로의 법칙이라는 서적입니다. 기회손실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앞서서 비용, 시간, 인력 이런 것들 다 계산을 하죠. 그런데 막상 진행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수는 일반적으로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변수, 예상할 수 없었던 일,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바로 기회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 손실을 줄일 수 있다면 투자를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영상에 이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와 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총 10분을 선정해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사실 명절에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좀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또 중요한 이슈가 하나 터져버렸습니다.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 결과입니다. 일단 ITC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에 따라서 SK 이노베이션은 일부 배터리 품목에 한해서 10년간 판매를 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2차전지에 관련된 주식에 많이들 투자하고 있죠. 자, 근데 이번 이슈는 국내 2차전지 관련 기업들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투자 관점에서 과연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의 소송 결과,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배터리 주요 소송 일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2019년 4월 이때 LG화학이 미국 ITC에 SK 이노베이션 영업비밀 침해 제소를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소송전이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2012년 2월에 ITC가 LG화학에 예비 승소 판정을 내립니다. 중요한 건 예비였죠, 예비. 그래서 이후에 SK 이노베이션이 영업 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증거를 제시를 하고 또 호소를 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2020년 4월에 전면 재검토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 판결일이 3차례나 무려 연기가 됐어요. 그리고 바로 지난 11일 ITC가 최종 판결을 내리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립니다. 참고로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부문이 작년 12월에 분사를 함으로써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명칭을 하게 되었죠. 자, 그렇다면 ITC 소송 판결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SK 이노베이션이 일부 배터리를 10년간 이제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부 배터리예요. 전 배터리가 아니라 이 영업 비밀을 침해한 그 부분이 인정되는 기술로 만든 배터리겠죠. 이것을 미국에 수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국 조지아주 건설 중인 1공장, 2공장 이 가동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품을 수입을 해서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서 만든다는 것이죠. 근데 그 수입 자체가 안 되어 버리다 보니까 이 공장 가동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포드와 폭스바겐 일부 차종엔 각각 4년과 2년의 유예기간을 허용하겠다. 이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10년간 판매를 금지하긴 하나 이게 미국 고객사들의 피해를 고려를 해서 바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포드에는 4년, 폭스바겐에는 2년간은 공급을 하게 해주겠다. 근데 이게 사실 큰 실익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배터리 산업은 수주 산업입니다. 즉 배터리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공급하는 게 아니라 먼저 수주를 받은 다음에 이제 몇 년에 걸쳐서 안정적으로 납품하는 그런 산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SK 이노베이션이 이러한 일로 인해서 이제 수주를 못 받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양사의 입장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 보시다시피 참 다양한 말을 입장문에 실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ITC 분쟁은 30년간 자기네들이 개발한 그 기술, 그 부분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보호받게 됐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SK 이노베이션은 ITC의 최종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빨리 소송을 마무리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은 이게 ITC에서 진행 중인 소송은 일부분이고 또 다양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사실 계속해서 우리는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은 뭐라고 했느냐? 상대적으로 좀 입장문이 짧죠. 뭐 유감이다. 그리고 미국 내 배터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왜냐하면은 이 고객사에 납품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근데 추가적으로 핵심이 이거죠. 미국 조지아주 공장이 미국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란 점, 양질의 일자리를 수천 개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 공공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전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호소를 하는 거죠. 자, 누구한테 호소를 하는 걸까요? ITC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미국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 판결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SK이노베이션은 ITC 판결은 그렇게 나왔으나 미국 대통령, 즉 바이든 대통령한테 호소를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조지아주에 공장을 2개 짓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일자리를 많이 창출을 한다. 그리고 바이든의 친환경 산업에 부합하는 또 그런 사업이다. 그러니까 거부권을 좀 행사해주면 좋겠다. 그런 말을 뭐 직간접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실제로 SK이노베이션이 조지아 1, 2 공장을 운영을 한다면 창출되는 일자리가 한 2,600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이 조지아주 그쪽에다가 뭐 코로나 지원금도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봐달라, 선처를 좀 해달라, 그런 얘기겠죠. 자, 그렇다면 미국의 대통령이 이 거부권을 행사한 케이스가 과연 몇 번 정도 있느냐, 이 가능성이 높으냐,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2가지로 나뉘어요. 어떤 기사를 보니까 2010년도 이후에 미국 대통령이 ITC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케이스가 5번 있다. 또 다른 기사를 보니까 상장사 메디톡스의 입장을 인용해서 말을 한 것 같은데 지난 33년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케이스는 단 한 번밖에 없다. 자, 이런 식의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대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케이스는 예전에 삼성전자가 애플이 자사의 이 스마트폰 특허를 침해를 했다. 그래서 ITC에 제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ITC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어요. 자,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버립니다. 근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애플은 자국 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케이스가 다르죠. 다 타국 기업이고. 그래서 뭐 SK이노베이션이 조지아주에 투자를 한다, 일자리 만든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역시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에 사업장을 두고 또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사실 거부권을 행사하기가 쉽지가 않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ITC 결정에 불복을 해서 미 연방 법원에 제소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이 ITC 결과에 불복을 해서 미 연방 법원에 제소를 해도 성공한 케이스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판결이 뒤집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사실상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좀 주목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입장문에서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제라도 소송 상황을 왜곡해온 행위를 멈추고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부합하는 제안을 해라. 그 다음에 소송을 마무리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그 다음에 합의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즉 한 3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뭐예요? 합의를 하자. 내가 수긍할 수 있는 제안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ITC 소송이 사실상 민사소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하면은 사실 SK이노베이션은 계속해서 미국에 배터리를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소송전으로 가지 말고 합의금을 내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번 SK이노베이션과 이 배터리 소송이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닙니다. 어차피 만약에 패소한다고 해도 SK이노베이션이 뭐 LG 에너지 솔루션에 파일을 갉아먹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2차 전지 시장이 계속해서 엄청나게 성장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뭐 경쟁이 좀 있다 하더라도 시장이 성장하는 그 부분에서 훨씬 더 수혜를 입는다는 것이죠. 근데 좀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주목해야 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 얼마 전에 이 현대차의 전기차죠. 코나 EV가 계속해서 화제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걸 리콜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 화재의 원인이 무엇이냐? 맨 처음에는 배터리셀 결함으로 추정된다. 국토부가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밝혔는데 LG 측에서는 반발을 했죠. 아니다. 좀 더 검사를 해봐야 된다. 자, 그래서 일단 리콜에 들어간 다음에 이 BMS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줬어요. 배터리 매니지먼트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배터리를 좀 안전하게 관리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처리를 하고 내보냈는데 또 불이 났어요. 근데 이게 2월 10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단독 코나 화재 원인 배터리 결함으로 기울어. 원래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 결함이 아니다 라고 강력하게 부인을 했는데 최근 나온 기사를 보니까 이 배터리 결함으로 기울고 있다, 그 원인이. 사실 이거는 아직까지는 100% 맞는 사실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토교통부에서 공식적인 입장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기사를 찾아보면은 이 기사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까지는 좀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사실이다라고 생각하고 단정 지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시나리오를 써보자는 거죠. 만약에 코나 화재 원인이 진짜 배터리 원인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나느냐. 자, 코나 EV 판매량이 전 세계적으로 77,000대입니다. 그리고 코나 EV 가격이 4,700에서 한 4,900, 약 한 5천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전기차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40%가 넘습니다. 그래서 단순 계산만 해봐도 약 한 2천만 원 정도 되죠. 대당 이 배터리 가격이. 근데 이걸 리콜을 해서 이 배터리를 교환을 하고 뭐 이런 공인비까지 다 합친다면은 그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코나 EV에 배터리를 교체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얼마의 돈이 드느냐? 이 77,000대 곱하기 대략적으로 한 2천만 원, 2,500만 원 이렇게 해버리면은 1.5조에서 2조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천문학적인 비용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SK 이노베이션한테 계속해서 합의를 하자라고 하는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만약에 이 코나의 화재 원인이 배터리로 판명이 날 경우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 천문학적인 리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가 아닌지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뇌피셜입니다. 실제로는 한번 국토교통부의 입장문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와 별개로요, 사실 이러한 소송전이 계속해서 길어진다 라고 한다면 뭐 최종적으로는 누가 이길 겁니다. 그렇다면 이기는 기업이 막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냐? 단순히 또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 소송전에 앞서서 또 하나의 이 국제 소송전이 있었죠. 바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이 보톨리늄 톡신 균주 전쟁입니다. 2017년부터 이렇게 슬슬 얘기가 나오다가 메디톡스가 2019년 1월에 대웅제약을 ITC에 제소를 했죠. 자기 균주를 도용을 했다고. 자,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사실 계속해서 이 소송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뭐 ITC 판결은 어느 정도 내려왔는데 이걸 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소송전을 할 분위기예요. 지금 약간 승기가 대웅제약에 기울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2019년 1월부터 사실 본격적으로 소송전에 나섰죠. 그 이후에 주가 추이를 보면은 뭐 대웅제약의 긍정적인 그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메디톡스는 주가가 좀 더 빠지고 대웅제약은 반등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길게 한 2년간의 주가 추이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두 기업 모두 다 주가가 그다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러한 소송전이 계속해서 길어지면은 사실 누가 이기건 지건 간에 양사한테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 소송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또 경쟁자보다 기술 개발을 해야 되고 자, 그런 거에 시간과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온전하게. 그리고 투자자들이 또 싫어하는 게 사실 악재 이런 것보다도 불확실성입니다. 근데 소송을 계속해서 끌고 가고 이게 기업 가치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투자자들이 발을 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간에 어떤 기업이 올랐느냐? 바로 휴젤이라는 기업입니다. 휴젤도 보톨리늄 톡신을 생산하는 기업이죠. 사실 휴젤이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와 직접적인 경쟁 관계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만 이 투자자들의 시선이 아무래도 이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싸우는 동안 리스크가 없는 휴젤 쪽으로 좀 쏠리지 않았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뭐 물론 이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는 이 보톡스 업체와는 좀 다르죠. 아무리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계속해서 이 소송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해도 주가가 막 이렇게 빠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에서는 뭐 판매 금지 이와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보톡스 산업과 2차 전지 산업의 성장성도 다르고요. 하지만 이 계속해서 이렇게 소송전이 길어지고 불확실성이 커지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뭐 좋을 건 없다. 그래서 하루빨리 마무리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삼성 SDI 입장에서 보면은 투자자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또 쏠릴 가능성이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아무튼 간에 두 기업의 소송전이 좀 빨리 마무리돼서 불확실성이 좀 줄어들어서 이게 또 우리나라 기업끼리 싸움이잖아요. 좀 빨리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은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